안녕하십니까. 본 강좌는 포비스에서 제작하는 포토샵 2020에 대한 동영상 강좌입니다. 강좌를 진행하게 될 저는 이용태라고 하고요. 포토샵은 사진 이미지를 불러와서 원하는 형태로 편집을 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진 편집뿐만 아니라 다양한 광고 디자인 작업에서 사용되고요. 웹 디자인, 그 밖에 웹툰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도 아주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포토샵에서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포토샵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을 하기 위해서 파일을 불러와야 되겠죠. 자, 포토샵에서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파일 메뉴와 파일 메뉴에서 열기 메뉴를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오른쪽에 컨트롤 O 키를 눌러서 불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가져오기라고 있는데요. 자, 가져오기 메뉴를 통해서 불러올 수도 있지만 가져오기 메뉴는 일반적으로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기 위한 그런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는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빈 곳을 더블 클릭하는 것입니다. 자, 더블 클릭하게 되면 파일 메뉴에 열기 메뉴를 통해서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창이 나타나는데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니까 이처럼 열기라는 이름의 폴더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작업에 사용하는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 주면 되겠죠. 본 강좌에서는 포비스 강좌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 보면 포토샵 2020 폴더가 있습니다. 자, 여기로 들어가 보면 학습 자료가 있고요. 학습 자료로 들어가 보면 더블 클릭. 자, 이처럼 다양한 이미지 파일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이 학습 파일은 노현종 작가분께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줬는데요. 만약 지금의 이미지들을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한다면 저작권 표시만 해준다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사용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어떤 파일을 불러와 볼까요? 자, 여기 귀여운 동물이 있는데요. 이 동물 모양이 있는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아래쪽에 열기 버튼을 클릭해서 불러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선택된 파일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불러와진 파일은 여러분이 원하는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요. 밝기가 너무 어둡다면 밝기 조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면 색깔에 대한 변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다면 크기 조절을 해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글자를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작업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이미지 크기에 대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메뉴에 가서 이미지 크기를 선택을 해보면 자, 이처럼 이미지 크기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는데요. 현재는 폭과 높이가 24.38 그리고 16.26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는 센티미터로 되어 있고요. 자, 단위는 여러분이 원하는 단위로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이미지가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좀 크기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2 정도로 줄여보면 높이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폭과 높이가 지금 하나로 설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클릭해서 해제를 한다면 폭과 높이를 개별적으로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시 하나로 합쳐줍니다. 자, 그리고 해상도가 600으로 되어 있는데요. 너무 큰 것 같습니다. 300 정도로 줄여보면 절반 정도의 크기로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설정이 끝났다면 확인을
눌러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이 원래의 크기보다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작업하기가 좀 어렵죠. 자, 그렇기 때문에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이 있죠. 휠 버튼이라는 것을 회전을 해 봅니다. 자, 회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해줄 수가 있고요. 위로 회전하면 이렇게 확대가 되고요. 아래로 회전을 하게 되면 축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크기에 대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본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만약 지금 이미지의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역시 이미지 메뉴에 가서 조정 메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조정 메뉴에서는 이미지의 밝기를 설정하는 기능들, 색깔을 설정하는 기능들, 그리고 반전이나 단순화하는 포스터, 그 밖에 색상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먼저 색깔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색조 채도에 대해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색조 채도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설정창이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색조에 대한 설정을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직접 수치를 입력을 해서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채도는 이렇게 채도 값을 낮춰서 흑백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보다 선명한 그러한 이미지로 변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밝기, 너무 어둡거나 밝았을 때 설정을 해줄 수 있겠죠. 너무 어둡다면 이렇게 밝게 해주고요. 너무 밝다면 이렇게 어둡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설정이 끝났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되고요. 만약 초기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한다면 Alt키를 눌러보십시오. Alt키를 누르면 취소 버튼이 재설정으로 바뀝니다. 자, 그랬을 때 클릭하면 이렇게 초기 상태로 재설정됩니다. 포토샵에서 제공을 하는 모든 설정 창에서는 지금처럼 Alt키를 사용을 해서 재설정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색깔에 대한 설정을 해주고 확인. 됐습니다. 이처럼 색깔을 바꿔주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 어떤 작업을 해볼까요? 글자를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T자 모양의 수평 문자 도구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참고로 포토샵에서 제공이 되는 이 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른쪽에 작은 삼각형 모양이 보일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해보면 부가적인 메뉴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수평 문자 도구, 만약 세로로 글자를 입력을 하고자 한다면 세로 문자 도구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웃라인, 즉 외곽선에 대해서만 글자를 입력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아래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기능을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참고하십시오. 자, 이제 글자를 입력하고자 하는 곳에서 클릭하거나 클릭 드래그 해서 영역을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먼저 그냥 단순히 글자만 입력을 해주기 위해서 원하는 위치에서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하면 이렇게 커서가 깜빡거리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최초로 글자를 입력하기 전에 어떤 글꼴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설정이 끝났다면 글자를 입력을 합니다. 자, 재미있는 동물 농장이라고 입력을 했는데요. 자, 글자 기본적으로 검정색으로 입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 글자의 색깔을 바꿔주고자 한다면 클릭 드래그해서 색깔을 바꾸고자 하는 그 글자만 이렇게 블록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 상태에서
상단에 색깔을 지정을 해줄 수 있는 이 기능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색상 피커 창이 나타났고요. 여기에서 이제 원하는 색상을 여러분들이 직접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확인. 자, 이것으로써 색깔에 대한 설정을 해주는 방법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글자의 크기를 재설정을 하고자 한다면 역시 크기를 설정하고자 하는 글자를 이렇게 블록으로 선택을 해준 다음에 텍스트로 가서 원하는 크기로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글자를 입력을 해서 글자의 색상 그리고 글자의 크기를 변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 요 글자 레이어를 클릭한 후에 여기 이동 툴이죠.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동 툴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해 보시면 지금 입력된 글자의 위치를 원하는 위치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이동 툴이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러한 툴이기 때문에 단축키로 사용이 되는 V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밖에 포토샵에서는 다양한 작업을 해줄 수 있는데요. 자, 가령 여기에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브러쉬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여기 브러쉬 도구라고 있는데요. 브러쉬 도구 중에서 맨 위에 있는 브러쉬 도구, 그 다음에 연필처럼 가는 선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연필 도구, 그 다음에 뭐 색상 대체 도구 등 여러가지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브러쉬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선택을 해봅니다. 자, 선택을 하니까 지금 그림을 그릴 수 없는 표시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것은 지금이 그림을 그리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일반적인 레이어가 아니라 글자를 입력하는 텍스트 레이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래쪽에 배경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레이어를 클릭해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레이어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키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요. 그림을 그릴 때는 브러쉬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브러쉬의 크기와 브러쉬 타입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에 대한 설정. 자, 이전보다 훨씬 커졌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브러쉬 타입을 선택을 해줄 수 있는 다양한 브러쉬들이 있습니다. 자, 다르죠? 자, 이처럼 브러쉬 타입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을 다양하게 그려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브러쉬의 보다 자세한 사용법은 해당 강좌에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처럼 포토샵에서 그림을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포토샵은 불러온 이미지의 색깔이나 글자를 입력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등등의 그 밖의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최종 결과물에 도달했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의 작업이 최종 작업이라면 물론 지금의 작업은 최종이 될 수 없겠지만 최종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별도의 파일을 만들어주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주는 방법은 파일 메뉴에 저장 메뉴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저장 메뉴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JPG 파일이나 PNG 파일, 그 밖에 타가 파일이나 포토샵 프로젝트 파일인 PSD 형태의 파일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메뉴로 한번 선택을 해보죠. 자, 선택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창이 나타나는데요. 클라우드 문서로 저장을 하겠느냐 아니면 본인의 컴퓨터에 저장을 하겠느냐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인터넷 상의 공간을 통해서 파일을 저장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인터넷 공간에 저장을 하게 되면 위치와 상관없이 인터넷만 되는 공간이라면 저장된 파일을 언제든지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포토샵에서 제공을 하는 클라우드 공간이기 때문에 포토샵에 계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유료로 결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내 컴퓨터에 직접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컴퓨터의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 폴더가 나타나는데요. 원하는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재미있는 동물 농장이라고 이름을 입력을 했고요. 파일 형식이 중요하죠. 현재는 기본적으로 포토샵 PSD 형태의 파일 형식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PSD 형태의 파일은 현재 포토샵에서 작업을 했던 이 작업 내용이 고스란히 보존이 되어 있는 프로젝트 형태의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만약 포토샵에서의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재작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PSD 형태의 파일로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먼저 포토샵 PSD 프로젝트 형태의 파일로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일반적인 이미지 파일로 하나 더 저장을 해보죠. 자, 이번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그럼 똑같은 옵션 메뉴가 나타나고요. 내 컴퓨터의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이번에 사용할 파일 형식은 일반적인 이미지 파일이죠. JPG 혹은 PNG, 타가 등의 파일로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JPG 형태의 파일을 가장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JPG를 선택을 해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파일 이름은 자동으로 프로젝트 파일 이름인 재미있는 동물 농장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요. 자, 이제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자, 품질은 최고로 설정을 해주고요. 확인. 됐습니다. 자, 이처럼 작업한 내용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PSD 형태의 파일을 하나 저장을 해 놓는 것이 좋고요. 최종적인 결과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JPG와 같은 그런 파일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해당 폴더로 들어가서 어떻게 저장이 됐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포토샵 메뉴를 통해서 저장해 놓은 폴더로 들어가 보면 이처럼 PSD 형태의 파일과 일반적인 이미지 파일 형태의 두 개의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토샵에서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포토샵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포토샵은 여러분의 작업에 필요한 이미지를 불러와서 다양한 변화를 준 후에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주는 작업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보다 다양하게 작업을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